자, 그 59쪽 펴도록 합니다. 오늘 그 전반사와 강동신에 관련된 문제 2개 풀어보고 정보의 저장해서 7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문제부터 보면 그림가와 같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1으로 물질 A에서 물질 B로 입사시켰더니 단색광이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그림 나와 같이 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2로 A에서 B로 입사시켰더니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였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네요. 물질 A와 물질 B는 지금 바뀌지 않고 있고 단색광도 동일한 단색광이네요. 각도가 커지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죠. 네. 그러다가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지면 이렇게 전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반사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인계각일 때는 한 뭐 이 정도 되겠죠. 입사각이 90도일 때 굴절각이 90도일 때 각도가 인계각이죠. 세타2는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세타1은 아직 굴절각이 90도보다는 작은 상태죠. 세타1보다 커야지 입사각이 세타1보다 커야지 굴절각이 90도가 될 겁니다. 세타1은 인계각보다 작고 그래서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은 각도가 존재해서 일부 굴절을 하는 거고요. 세타2는 인계각보다 커서 굴절각이 90도가 클 수는 없으니까 굴절을 하지 못하고 전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이걸 놓고 보면 속력을 놓고 보면 인계각인 순간을 놓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자체를 봐도 되겠습니다. 요거 자체를 봐도 세타1하고 굴절각하고 비교해보면 굴절각이 더 크죠. 아니면 인계각인 상황을 놓고 비교해봐도 인계각보다는 90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속력이 물질 A에 비해서 물질 B가 속력이 더 빠르고요. 굴절률로 치면은 굴절률은 그 전파 속력의 역수니까 잘못 적어놨네. 굴절률은 전파 속력의 역수니까 거꾸로가 되겠지. 각도가 작은 쪽이 굴절률이 큽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고요. 다음 니은 보면 A와 B의 경계면에서 인계각은 세타1보다 작다 했는데 세타1보다 크죠. 인계각은 세타1보다 크고 세타2보다 작습니다. 세타1일 때는 굴절각이 존재하죠.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인계각입니다. 디귿 보면 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2로 B에서 A로 입사시키면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했는데 A에서 B로 전반사가 되면은 B에서 A로는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기억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매질 A에 매질 B와 C로 만든 광섬유를 넣고 단색광 A를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B와 C의 경계면에서 A가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매질 D로 바꾸었을 때 A가 B와 C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네요. 기억 보면 A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 풀이를 위해서 보조 그림을 밑에 그려놨네요. B와 C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죠.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요 각도가 인계각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그림을 그려보면 인계강일 때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서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인계각하고 90도 중에서 90도가 무조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비교해 보면 C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굴절률은 매질 B와 매질 C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쪽 B 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맞죠? 그다음에 굴절률은 A가 D보다 작다 했는데 여기 보면 A하고 D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하고 나를 비교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나를 상황을 보면요, 일단 요 기역에서 가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속도 관계를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은 VB보다 VC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 A 쪽이 각도가 더 크죠. A 쪽이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또 VA가 V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B보다 VA가 더 크다. 일단 요거를 가로부터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B하고 C는 이미 VB, VC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봐도 각도를 비교해 보면 요 C 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크지. 그래서 똑같은 결과고요. C가 B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요 둘을 비교해 봐도 역시 VB하고 VC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 각도가 D 쪽이 각도가 더 크지. 그래서 D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하고 D의 속도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A하고 D의 속도가 있는 게 요거랑 요거죠. 요거랑 요건데 그래서 잘 보면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요, 요 각도는 지금 인계각보다 커가지고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은 매질에서 똑같은 단색광인데 얘는 각도가 인계각보다 작죠. 그래가지고 굴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각도하고요, 그다음에 요 각도하고 요 두 개의 합이 90도잖아요. 90도니까 이제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좀 점으로 찍은 걸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얘가 더 크잖아요. 그치? 여기 인계각보다 더 크고 얘는 인계각보다 더 작으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얘보다 더 작겠죠? 작고 얘는 얘보다는 크고 얘가 더 작아요. 그럼 이 말은 요 둘 사이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많이 꺾였다라는 거죠. 얘가 더 많이 꺾였고, 그럼 A하고 B 사이의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 차이가 그 D하고 B 사이의 전파 속력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입사각인데 각도가 이쪽이 둘 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두 각도는요, 세타보다는 둘 다 작아요. 작은데 이 가 쪽이 더 작은 거죠. 각도의 차이가 더 심하다는 것은 두 매질 사이의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A하고 B 사이의 크기의 차이가 B하고 D 사이의 크기 차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니은 보기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A도 B보다 속력이 더 빠르고 D에서도 B에서보다 속력이 더 빨라요. 근데 A하고 B 사이가 D하고 B 사이보다 각도의 차이가 더 심하기 때문에 크기의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하다. 그래서 A도 B보다 빠르고 D도 B보다 빠르지만 A가 더 많이 빠르니까 A의 속력이 D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결과로부터 A의 속력이 A에서의 단색광의 전파 속력이
D에서의 단색강의 전파 속력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A가 D에서보다 더 빠르니까 굴절률은 A가 D에서보다 작죠. 굴절률로 물어봤으니까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A를 B에 입사시키면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세타보다 더 작은 각도로 입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디귿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세타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감소시키면 얘도 덩달아 감소하겠죠. 입사각이 작아지면은 굴절각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요 각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쳐서 90도니까 증가해야 되겠죠. 이미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서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입사각이 더 커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전반사가 되겠죠. 0에서 세타 사이에는 전부 다 인계각보다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조건이. 이거는 뭐 차근차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볼 때. 요령은 많이 풀어보는 게 요령입니다. 씁쓸하지만. 자, 그다음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볼까? 과거에는 종이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하며 문명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교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하고 빠르게 교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되었다.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매체에는 하드디스크가 있다. 하드디스크는 플래터와 헤드 등으로 이루어 있는데 플래터는 알루미늄 같은 상자성체의 표면에 강자성체인 산화철로 얇은 막을 씌워 만든 둥근 원판이다. 앙페르 법칙에 의해 헤드에 흐르는 전류는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그곳을 통과하는 산화철은 전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잡아되며 정보가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 주위를 헤드가 지나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가 재생된다. 빛을 이용한 정보의 저장 매체에는 CD와 DVD가 있다. CD, DVD는 표면에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홈을 만들어 홈이 파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평평한 부분들의 조합을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인식하게 된다. 저장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CD 표면에 레이저를 비춰서 CD 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빛 신호의 밝기를 인식하여 0과 1의 신호를 만들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여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샀거든요. 요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드라이브는 SSD 카드를 주로 쓰더라고요. 128기가와 256기가가 주로 나오던데 제가 그 전에 썼던 게 128기가였는데 운영체제 깔고 뭐 좀 깔고 하면은 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요새는 그 윈도우 10 돌리고 하려면 256기가 정도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요새 테라바이트 단위로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TB인 것 같더라고요. 2TB고 3TB, 4TB, 8TB 이렇게 가던데 저는 3TB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뭐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저장 공간이 아직 이 용량이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또 정보 저장 장치가 또 발달된 부분이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엔클라우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무료로 기본적으로 보통 한 10기가 내지 많게는 30기가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좀 정보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또 좋은 점이 정보를 혹시 뭐 카메라를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이게 동기화를 미리 시켜 놓으면 평소 찍어놨던 사진들이 다 날아가지 않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죠. 요즘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미리 초기 설정을 잘 해놓으면 자기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계정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찍는 순간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지가 알아서 그 엔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가지고 카메라를 잃어버리더라도 이제 이게 날아가지 않는. 이게 해외여행할 때 그런 게 좋겠더라고요. 해외여행할 때 보면 소매치기 이런 것 때문에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거 자체도 비싸서 아까워하지만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알고 있는 애들은 그 숙소 들어갈 때마다 동기화를 시켜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잃어버려도 사진은 남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저장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정보의 형태는요, 그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형태가 있는데 보통 아날로그는 그 자연의 이런 신호들이 아날로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가면요, 자연에 있는 정보들도 다 디지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또 양자역학으로 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속에서는 우리 목소리 같은 거 있죠, 음악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그러니까 영속적인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디지털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날로그 정보도 디지털화 시켜서 변환시켜 가지고 디지털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디지털 정보로부터 다시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내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옵니다. 이게 가장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잘 본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더라고. 레코드판은 아날로그 형식으로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냥 소리 형태 그대로 폼이 파여요. 그냥 그대로. 반면에 이제 여러분이 주로 듣는 MP3 이건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거의 아날로그 형태로 재생을 하는데, 거의 이제 요새는 용량이 크니까 기술이 좋아가지고 디지털로 저장하고 해도 거의 아날로그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그 디지털 음악이 아직은 좀 조금 기술이 좀 덜 발달했을 때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식물로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레코드로 음악을 틀어준 경우하고 디지털 음악을 틀어준 경우하고 보면 이제 식물도 음악을 듣는다 그러죠. 생장을 보면 그 레코드로 틀어준 경우가 더 잘 자랐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시 실험하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워낙 디지털 음악도 이제 아날로그와 잘 하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 이것도 이제 옛날에 아날로그 형태인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못 봤죠. CD도요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이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CD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홈의 깊이가 다 다르게 되는데, MP3 형태로 CD에 정보를 저장할 때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요, 일단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는 컴퓨터 파일을 저장하는 거는
100% 아날로그 디지털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과 1로 저장을 하는데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은 이제 N극과 S극으로 이제 그 0과 1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여기에 쓰이는 물질은 이 강자성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이제 산화철이 또 대표적인 강자성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화시켜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 하드 디스크의 플래터 등이 있는데 자기 테이프는 이제 여러분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컴퓨터에 보면 저장하기 버튼 보면요, 막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동그라미 막 이렇게 있고 막 어떻게 그려져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려져 있지? 이렇게 그려져 있나? 그래서 뭐 이렇게 저장하기 버튼, 하여튼 저장하기 버튼 보면요, 그게 디스켓 모양이거든요. 옛날에 쓰던. 근데 이제 요새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디스켓을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왜 저장하기 아이콘이 왜 그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자기 테이프 방식인데 어느 정도 용량이었냐면 1.44메가였습니다. 1.44메가바이트 한 장. 좀 작은 거는 1.2메가바이트도 있고 1메가가 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하나 깔려면요, 그 디스켓을 열 몇 장을 막 넣어야 돼요. 그러다가 그 중에 12개의 디스크 중에서 8번 디스크가 망가지면 게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망가지거든요. 주변에 자기장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자석 같은데 이제 노출이 되면 이게 또 얇아가지고 잘 구겨져요. 그러면 이제 또 망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에 보면은 시커먼 부분 있죠. 그것도 자기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망가뜨려 보고 싶으면 그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걸 한번 막 긁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해봤어.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요새는 근데 그 카드도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장치로도 하기 때문에 그 IC 칩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요새는 신용카드 꼽아서 계산하는 경우 많죠. 꼽아서 계산하는 거는 전기적 정보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고요. 끓는 거는 자기적 정보 방식으로 하는 건데 혼용을 해서 쓰는데요. 보안을 따지면은 꼽아서 결제하는 게 더 보안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기에 있는 칩 안에 칩이 용량이 더 커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칩이 이제 암호화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킹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적 정보 저장 방식은 요새 현금 인출기 봐도 그 입구 모양을 확인해라고 화면에 뜨죠. 왜냐면 그 입구를에다가 이제 복제 장치를 달아놓고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그 정보를 복제해서 그 카메라를 몰래 달아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는 거 녹화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복제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인출을 하는 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현금 인출기 보면 그 카드 투입구 모양을 확인하라는 문구가 그림으로 막 나오고 이제 뭐가 더 달려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정기적 저장 방식이에요. 그냥 자기 정보는요, 이게 긁을 때 유도전류의 패턴을 보면 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정기적 정보 저장 방식은 그렇게 쉽게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강유전체를 이용합니다.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었다가 제거해도 유전분극이 유지되는 장치죠. 물질이죠. 강자성체는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화되었다가 자기장을 풀어줘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 얘는 전기장을 걸어주면 유전분극이 되었다가 전기장을 풀어줘도 유전분극이 유지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흔적이 남으니까 저장 장치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각종 플래시 메모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USB, MP3, 디지털 카메라, SSD, 이 솔리드 시스템 드라이브입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고. 요 다 방식이 똑같아요. 플래시 메모리예요.
여러분 SSD 하드가 그 플래시 메모리가 여러 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 방식으로 정보를 읽고 쓰니까 빠른 겁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결국에 헤드가 그 정보가 있는 부분에 있어야 되고 그 헤드 그 플래터가 회전을 해서 그 위치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역학적인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SSD 하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도선이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접근을 하는 거야. 모든 정보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SSD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하드디스크는 이제 역학적으로 위치를 진짜 기계적으로 바꿔가지고 그 위치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플래터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 걔를 회전시키는 속도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 하거든요. 너무 많이 회전시키면 위험하고 축이 조금만 틀려도 이게 부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게 이제 아예 전혀 다른 방식인 SSD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모터가 없으니까 조용해요. 근데 이제 HDD는 모터가 있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요새는 C 드라이브를 예로 하고 D 드라이브 하드디스크로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그냥 막 작업하면 본체가 조용해요. 근데 파일을 D 드라이브에 옮기잖아요. 복사를 하거나. 그럼 D 드라이브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윙 하면서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D 드라이브를 돌려보면. 요즘은 아예 그래서 D 드라이브 없이 그냥 SSD 하드로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죠. 일체형 그 모니터 본체 일체형 PC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그냥 SSD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좀 부족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외장형 하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 장치를 같이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정보 저장 방식이 요새 어찌 보면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대용량은 이제 아직까지 하드디스크를 써야 되니까 좀 자기적 정보 저장 방식을 쓰는 거고. 근데 빛을 이용한 저장 장치로는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가 있던 시절에는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 플로피 디스크는 한 장이 1.44메가였거든요. 근데 CD는 700메가였어. 그러니까 훨씬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랬는데 요새는 뭐 USB 조그만 거 하나가 16기가, 32기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1997년도에 중학교 2학년일 때 하드디스크 용량이 4GB였는데 와 이거 어떻게 다 쓰냐 이랬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쓰지 이랬는데 요새 뭐 영화 한 편이면 끝나죠. 블루레이 화질로 하면은 영화 한 편이면 끝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 하드디스크가 막 그 250메가, 500메가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4기가 이래 나오니까 오 이걸 어디다 다 쓰지? 평생 써도 못 쓰겠는데 이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요새는 뭐 이테 완전히 뭐 1000배 늘어났죠. 1000배 4테라바이트니까. 4테라바이트도 많아 보이지만 이제 요새 치면은 또 약간 3D 영화 이런 것도 용량 크잖아요. 그래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부족하겠지. 나중에는 빛을 이용합니다. CD를 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굽습니다. 레이저로 홈을 팝니다. 홈을 파면 밝고 어둡고로 이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똑같은 형태로 반사가 되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보면은 요만큼 경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길이 같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 길이 같잖아요. 초록색 길이만큼 길이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초록색 길이만큼 가는 동안 마루하고 골이 뒤집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초록색 길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여기는 이제 똑같이 마루에서 출발하면 한쪽은 마루가 한쪽은 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둡게 되겠죠. 근데 이거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그냥 홈 파져 있으면 좀 어둡고 안 파져 있으면 밝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그걸로 뭐 0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CD 방식. CD는 적외선을 씁니다. 그래서 쓰는 파장 영역대가 780나노미터고요.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왜냐면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틈을 더 좁게 만들어도 분해 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DVD는 빨간색을 쓰고요. 블루레이 디스크는 말 그대로 블루레이를 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꽂기 때문에 블루레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면 이제 뭐 퍼플레이 이런 거 나올라나? 자외선 UV 뭐 UV 디스크 UVD 이래 나오겠나? UVD. 지금은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는 수 기가바이트가 되죠. 저장이. 요 CD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정기적 정보 저장 방식이나 자기적 정보 저장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정보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아예 파버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정기적 정보 저장 방식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조금씩 사라져요. 자기적 정보 저장 방식도 마찬가지고, 자석도 오래 놔두면 약해지잖아. 연구 자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화된 정보가 진짜 많이 오래 못 가요. 종이가 더 오래 가요. 종이는 수천 년을 가죠. 파피루스 남아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정보가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제가 서버 관리를 했었거든요. 과에 서버가 있었어요. 서버에 보면은 이제 그 예전에 저장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인데 그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게 오래된 파일을 열어보면 깨져 있는 경우가 그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N극 S극이 흐트러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버 같은 경우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저장을 해주거나 뭔가 그걸 보완해주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이게 진짜 날아간다는 게, 날아간다라고 그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요. 대학교 때 실제로 날아가는 건 전 체험을 했어요.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가 제가 옛날 선배들이 했던 자료로 숙제를 어떻게 쉽게 해보려고 접근을 했는데 몇 개는 열리는데 몇 개는 또 안 열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버 관리자의 큰 고난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읽지만 저는 하드디스크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용돈도 벌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좀 근로장학생으로, 집에는 모르고 별도 수입으로. 근로장학생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그 청소하는 근로장학생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 홈페이지 관리랑 서버 관리로 두 건이 있었거든. 한 달에 거의 한 2-30만 원 정도씩 그걸로 벌어가지고 집에는 모르고 용돈은 용돈대로 받고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과외 같은 거 저는 안 했어요. 그 남들 과외할 때 나는 공부를 하고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열심히 대학생활을 했고요. 학과를 위해서 저의 재능을 기부를 한 겁니다. 서버 관리. 그때 제가 그래도 많은 걸 바꿨어요. 그때 리눅스 서버였거든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서버 관리하는 후배들이 힘들어할까봐 윈도우 서버로 바꿨어요. 편하게. 예전에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윈도우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리눅스를 돌려야지 서버가 잘 돌아가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CPU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윈도우로 서버를 돌려도 잘 돌아가더라고. 윈도우도 서버 되는지 몰랐죠. 다 됩니다. 요새는. 잘 잔다.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그림은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에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의 구조와 하드디스크의 헤드가 정보 저장 물질에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네요. 기억 보면 하드디스크에 연결된 전원을 끄면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면 슬프겠죠? 슬프면 안 되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럼 저장 장치가 아니지. 저장된 채로 남아 있어야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료들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뭐 그 각종 숙제 자료들 있잖아요. 직박구리. 요즘은 뭐 따로 저장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네. 워낙 그 실시간 속도가 빠르니까 실시간으로 숙제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 이형 보면 헤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정보 저장 물질의 자기 방향이 당연히 바뀌겠지. 네. 그리고 플래터의 저장 물질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항상 놔두는 게 혹시나 앞으로 이제 요 전류에 관한 문제가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회전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요. 잘 보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요, 왼쪽이 되었다가 오른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속의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지나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유도 전류가 안 흐르고요. 그걸로 이제 정보를 읽어요. 읽을 때는. 그러면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럼 이쪽이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왼쪽? 왼쪽이 돼야 되죠. 지금 얘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에요. 그럼 왼쪽이었다가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오른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왼쪽으로 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력선은 연속적이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쨌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 나가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거꾸로 만약에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서 자기화시킬 때는 얘가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되게끔 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이제 유도 전류하고 연계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8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